주아라의 잡아라. 안녕하세요, 의원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당선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간단한 당선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8년 만에 다시 나왔는데도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열심히 할 일꾼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해서 당선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원래 꿈이 체류형 관광지가 제 꿈인데, 우리 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것들이 제 꿈인데, 그런 것들이 실현되는 의정활동을 4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5분 자유 발언이 네네. 좀 약간 인상 깊었는데요. 네.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좀 밝혀주시겠습니까? 뭐 소상공인, 뭐 또 소상공인 안에 전통시장도 있고, 또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 안에 그 안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옛날에는 소상공인들이 잘 알다시피 뭐 좀 돈이 있고 그랬는데, 지금은 전통시장도 힘들지만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온누리 상품권, 또 지역사랑 상품권이 나름 그래도 조그만한 희망이고 있는데, 전통시장은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다 되는데, 소상공인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이 안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만 되기 때문에,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뭐 알다시피 임대료도 너무 비싸, 또 뭐 종업원도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고, 이렇게 절박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5분 발언을 기획하게 되었죠. 많은 시민들이 골목형 상점가라는 용어를 네네.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. 전통시장과 무엇이 다르고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. 원래는 온누리 상품권이 그 벤처부에서 전통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인들이 이제 그래서 국가에서 그 전통시장에다가 온누리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.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통시장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소상공인 전체에서 나와가지고, 실제로 소상공인 전체에서 봤을 때 그 중에 전통시장은 한 15%거든요. 예전에는 전통시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일종의 약자예요.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우선했다면, 이제는 모두가 소상공인 전체가 사회적 약자니까 좀 확대하자, 이제 그런 의미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골목형 상점가를 그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좀 묶어서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, 이제는 묶어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상가 앞에는 벤치가 먹자골목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조형물을 설치한다, 뭐 또 조명시설을 설치한다, 뭐 벤치, 아름다운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애기상어, 뭐 이런 벤치 같은 것들을 막 좀 나눠가지고, 또 뭐 토득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. 토득이를 뭐 옷을 여러 가지 입혀가지고 그 벤치를 만들어서 좀 나눠가지고,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뭔가 좀 재밌는 것들, 사진 찍을 것들이 많던데 그쪽으로 가서 뭐 밥을 먹읍시다, 커피를 마십시다, 요렇게 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.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은 온누리 상품권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골목형 상점가라는 걸 만드는 거죠. 현재 전국에는 1,800개가 넘는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데요. 경남은 17곳, 김해는 단 한 곳뿐이라고 하셨습니다. 네네. 네, 이처럼 지정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뭘까요? 네, 아무래도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 계시는,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, 또 전통시장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이해나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닐까. 소상공인은 제로페이가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뭐 소상공인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데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게 아닐까요? 저는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원합니다. 적극적인 행정. 어떻게 하면은 이 민생 문제를
좀 접근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? 어떤 것들을 좀 더 도와주면 될까?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이건 또 행정가건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. 의원님께서는 광주 사례처럼 골목 네. 상권 현장 지원단 운영을 제안하셨잖아요. 예. 이 지원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상인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게 될까요?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나와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까지 너무나 이제 뭐 물건을 팔든 뭐 식사를 제공하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손님들과 같이 응대하는데 집중하고 있잖아요. 서비스하고 응대하고.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기가 힘듭니다. 그러면은 결국에는 꼭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기들 돌본다고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. 애기들 돌본다고 그 유치원 선생님들의 권리를,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권리를 그 찾아서 데모해가지고 쟁취하기가 어렵듯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. 너무나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결국에는 행정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. 뭐 찾아가서 사인도 하고 뭐 하는데 도와도 드리고, 저희가 해보니까 제가 제로페이 그때 당시에 단장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, 모르고 있는 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.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정책을 다 알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고,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러니 알려드리고 또 옆에서 지도해드리고, 특히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950억을 지원합니다. 전국에. 서울 외에 상가에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면 5억씩 시장 상인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전통시장 보면은 5억씩 지원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그 5억을 가지고 그 지역에 상가를 좀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소상공인한테 그건 알아서 써라, 알아서 해라, 이렇게는 어렵습니다. 예를 들자면 사인을 했을 때 어떤 사인, 어느 서류가 뭔지, 또 어디에 가서 또 해야 되는지, 뭐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거든요. 소상공인 연합회라는 지역에 그런 소상공인 단체들이 좀 있기는 한데,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좀 지금 시대는 턱없이 부족하죠. 직접 행정이 동사무소든 어디든 직접 거기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광주처럼 670개 정도의 그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 정도의 그런 어떤 지원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. 소상공인들은 지원 사업이 많아도 신청 절차가 어렵고 그렇죠.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,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의원님 생각할 때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직까지 이제 뭐 우리 지역의 그 앞에 이제 지금 한성숙 총리가 그 벤처부 장관 하실 때 했던 건데, 아직까지는 이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과의 관계가 이제 좋잖아요. 네, 그렇지만 이제 전통시장의 상인들께서도 우리 소상공인들, 그러니까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. 그러다 보니 막 이렇게 같이 살자 하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좀 만들어지신 것 같아요. 뭐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민생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요 정도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김해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,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.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좋은 말씀이네요. 저는 이제 늘 의원하면서, 시의원, 도의원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, 지역을 좀 어떻게 먹여 살릴까.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중요한 의정활동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온누리 상품권을 좀 확대하고 그걸 가지고 소상공인이 쓸 수 있다. 그건 아주 작은 겁니다. 작은 건데, 제가 이제 원하는 것들은 체류형 관광지로 우리 지역, 특히 김해도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장류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, 예를 들자면 뭐 일동 같은 경우는 광석마을, 고인돌이 큰 고인돌이 있는 광석마을, 그리고 또 도시
그 3.1절에 그 당시 몇천 명이 저기 3.1 운동을 했던 그런 어떤 그 전통시장, 장류 전통시장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야시장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동 같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. 신도시만이 아니고 아파트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. 대청공원 그리고 대청천 그런 것이 생태 보호구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자면 뭐 희귀나비가 생태공원에는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희귀나비를 뭐 찾는다든가 희귀한 그런 야생초를 찾는다든가 군락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생태 그 교육장으로 장류 2동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고, 장류 3동의 경우는 이제 롯데관광유통센터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주변으로는 왼쪽은 태정마을이라고 허안국과 김수로의 신혼여행지가 2박 3일의 신혼여행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이제 비단길로 만든다든가 오른쪽에는 또 조만강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 1동, 2동, 3동 주변을 장류 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. 각 지역마다 제가 장류 2동 또 주촌, 진례, 도연이 있지 않습니까? 사실 각 지역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. 뭐 주촌의 뭐 이팝나무라든가 주촌의 역사를 가지고 상품화 시킬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. 진례도 뭐 클레아크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클레아크와 또 그 주변의 시레리 같은 데 보니까 선비 마을 같은 것들을 시레리와 연결시키고 해서 클레아크와 시레리, 선비 마을 이렇게 연결해서 얼마든지 지역의 작은 부분들을 관광 상품화 시키는 것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정치가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 꼭 이상주의가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, 우리 지역에 이런 관광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해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. 이게 김해에 오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. 라고 또 만족해하고 또 다시 찾고 싶은 곳, 그런 김해를 만들고 싶은 제 욕심이거든요.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